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지난주에 했던 여러분들 복습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했던 내용이 일단 중성대부터 제가 시작을 했었어요. 그죠? 시험제 많이 나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중성대와 우리가 불연속선을 일단은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 먼저 여기 중성대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중성대는 시험제 많이 나왔다 그랬죠. 그죠? 그쵸? 이 중성대에 대한 건, 자, 일단 정의. 실내 정압과 실외 정압이 같아지는 부분을 얘기한대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공기가 위로 올라갔을 때, 그죠? 실외 공기가 바깥쪽에서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이 들어온 공기와 요 안에 있던 공기 데펴져서 올라간 공기, 요 둘 사이의 압력이 같아진다면 그 같아지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중성대라고 얘기한다. 그죠? 그래서 중성대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중성대 하부 쪽은 외부 쪽의 공기, 맞습니까? 자, 여기가 지배적으로 이제 나타나고, 자, 위쪽 같은 경우는 외부 공기보다는 이제 이미 올라간 공기, 그죠? 내부 공기가 조금 더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성대 쪽으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둘 사이의 압력차는 어떻게 보면 작아지는 거고, 중성대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실내와 실외 어떤 공기 간의 압력은 조금 더 차이가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지점의 압력이 같아지는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중성대라고 하고. 자, 중성대는 압력차는 0이 된다. 그죠? 중성대에서 멀어질수록 압력차, 실내와 실외의 압력차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불연속선이라는 건 이 중성대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이 중성대와는 다른 개념. 이름이 뭐예요? 불연속선입니다. 자, 불연속선은 뭐예요? 자, 이거는 유체와 유체, 즉 기체와 기체. 그러니까 실내 기체와 또는 이제 실외 기체, 그죠? 그러니까 실외 공기와 실내 공기와의 경계선. 요건 압력이 아니고 둘 사이의 어떤 서로 다름.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바깥쪽에서 깨끗한 공기가 들어왔을 거고, 이제 더러운 공기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연소가스죠. 그죠? 연소가스나 연기가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그 둘 사이의 경계선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불연속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연속선은 압력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긴 그냥 유체와 차이야. 기체와 기체 간의 차이예요. 아셨죠? 그냥 성분 차이입니다. 성분 차이. 근데 중성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요거는 압력을 여러분들이 같아지는 지점이다라고 해서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열에 대한 게 나왔었어요. 열은 물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열의 정도를 우리가 얘기한다. 얼마나 뜨겁냐를 얘기하는데, 자, 열에서 이제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뭐를 보셔야 되냐면 화상을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근데 화상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자, 1도부터 몇 도까지? 4도까지, 그죠? 그래서 홍수괴흑이다. 홍반성, 수포성, 괴사성, 흑색, 그쵸? 홍반성은 그냥 화상을 입었을 때 여기가 그냥 빨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홍반성. 수포성은 화상을 입었을 때 여기 뭐가 올라와요, 이제? 물집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우리가 수포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괴사성은 뭡니까? 검정색으로 이제, 그래서 얘가 이제 어디까지 침투하는 거냐면 딱 보면 이제 지방까지, 그죠? 지방까지 침투를 하는 거고, 흑색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뼈까지, 그쵸? 근데 뭐 많이 나오진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이제 화재 플럼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화재 플럼의 정의는 알고 있어야죠. 부력에 의해 발생된 화염 기둥이다. 뜨거운 연소 생성물이 위쪽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얘기하며, 그쵸? 자, 이 화재 플럼에 의해서 이 불기둥이에요, 여러분들. 불기둥. 이 불기둥에 의해서 추후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있다 그랬죠. 여기에 뭐가 모이는 거야? 여기에 이제 연소 가스가 위쪽에 모인다 그랬죠. 그죠? 맞습니까? 연기가 모인다 그랬죠. 자,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천장 제트 흐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요걸 천장 제트 흐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천장 제트 흐름은 초기에 발생을 한다. 천장 높이에서 5에서 한 12% 범위. 그죠? 여기를 높이라고 한다면 요 높이에 여기 갔을 때 한 5에서 12%라고 했으니까 0.05H에서 한 0.1H 정도? 그쵸? 요 정도? 그러니까 위쪽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높이에. 자, 그리고 최고 온도와 속도는 실 높이의 1% 이내 범위에서 발생을 하고, 자, 이 안쪽에 꼭 우리는 뭐를 설치해 줘야 된다? 스프링클러라던가 감지기를 설치를 해줘야 된다라는 개념도 들어가 있었어요. 그죠?
요것도 기출에 있었고. 자, 그리고 폭발입니다. 뻥 하고 터지는. 자, 그럼 폭발은 연소 속도와 화염의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른. 그쵸? 자, 정상적인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어떤 거예요? 비정상 연소입니다. 자, 얘는 정말 큰 에너지, 엄청 큰 에너지와 엄청 큰 압력을 수반합니다. 그죠? 그래서 뻥 하는 폭음. 폭발적인 소리를 동반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자, 폭발 조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물건이 있었을 때 이 물건이 폭발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럼 폭발하는 조건은 일단은 중요한 거. 밀폐라는 말이 있어요. 이 폭발에는. 아셨죠? 밀폐된 공간 안에서 가연성 혼합기가 형성이 돼야 된대요. 가연성 혼합기라는 건 뭐를 얘기한다? 우리는 이 안에 가연성 가스와 적절한 산소가 섞여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당연히 가연성 혼합기는 연소 범위 또는 폭발 범위 내에 존재를 해야 되고, 그래야 반응을 하겠죠. 발화온도 이상의 온도, 그쵸? 발화온도 이상의 온도나 최소 발화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져야 된다. 온도나 에너지 조건도 필요하다. 우리가 얘를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온도와 지금 뭐예요? 에너지죠, 그죠? 이거를 에너지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얘는 연소 범위는 뭐에 대한 거예요? 물리적 조건이죠. 또는 어떤 양적인 조건이죠. 양적인 조건. 자, 이 두 가지가 만족을 해야만 뭐가 일어난다? 폭발이 일어난다. 그쵸? 뻥 하고 터지는 폭발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나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폭발에 대한 게 나와 있고, 자, 다음 가보면 원인별 분류가 나와 있는데 이 원인별 분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발의 원인별 분류죠. 물리적 폭발과 뭐가 있다? 화학적 폭발이 있어요. 자, 물리적 폭발은 기본적으로 과압이나 감압에 의한 폭발을 얘기한다. 어떤 물리적인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폭발이다라고 했고, 얘가 특이한 게 뭐냐? 화염이나 연소가 동반이 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 그죠? 자, 근데 반대로 화학적 폭발은 단순한 압력 변화나 물리적 변화에 의한 게 아니에요. 그죠? 단순한 상변화에 의한 폭발이 아니라고요. 복잡한 화학 반응에 의해서 폭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복잡한 반응에 의해서 화염이나 연소가 동반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 폭발의 종류와 화학적 폭발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보셔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일부러 조금 자세하게 넣어놨습니다. 아셨죠? 자, 물리적 폭발에는 뭐 용기 파손에 의한 폭발, 과열액체 증기 폭발, 블레비, 그죠? 과압에 의한 용기 폭발, 과충전에 의한 용기 폭발, 증기, 그러니까 지금 어떤 용기에 대한 폭발이라던가 또는 증기, 이 증기라는 게 결국 뭐예요? 다? 증기라는 게 어떤 상변화에 의한 폭발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폭발들은 뭐를 동반하지 않는다? 화염이나 연소를 동반하지 않는다. 화염을 동반하지 않는다. 화염을 동반하지 않는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연소가 됐을 때 이제 화염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화염이 나오지 않는다. 불꽃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고, 다음 갔을 때 산화폭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화폭발, 분해폭발, 중화폭발, 촉매폭발, 반응폭주폭발. 자, 이 5가지가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화학적 폭발의 종류죠. 그러니까 산화폭발은 어떤 가연성 가스나 증기가 화학 반응에 의해 폭발이 발생한다. 근데 이게 뭐와 만났을 때? 산소와 만났을 때. 산화라는 거니까. 분해는 자기 자체가 이제 분해를 하는 가스들, 대표적으로 이거 2개 알고 있으라 그랬죠, 제가. 산화에틸렌과 아세틸렌. 뭐 히드라진이나 디아조화합물도 있지만 이 2가지 대표적으로 알고 있어라. 자, 중화폭발은 중합 반응. 그쵸? 보통 비닐 들어간다. 초산비닐, 염화비닐. 그쵸? 촉매폭발은 어떤 촉매 반응에 의한 거다. 그래서 수소산소, 뭐 수소염소에 의해 여기에다가 빛을 쪼일 때 이제 폭발하는 걸 우리가 촉매폭발이라고 얘기하고, 반응이 정말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걸 반응폭주폭발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정도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 자, 물질 상태에 따른 분류. 자, 이건 뭐예요? 이제 물질이 고체냐 액체냐 또는 이제 기체 상태에서 반응을 하냐에 따라 우리가 또 뭐를 할 수 있다? 구분을 또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응상 폭발의 종류에는 보일러 폭발, 수증기 폭발, 액화가스 증기 폭발, 알루미늄 전선 폭발, 고산간 전이 폭발, 과열액체 증기 폭발이라고 해가지고 물리적 폭발과 제가 비슷하다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뭐가 또 발생하지 않습니까? 화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화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기상폭발은 화학적 폭발과 유사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냥 화학적 폭발과 같이 보면 된다. 근데 얘는 화염이 발생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보일러가 있고 증기가 있고, 증기 있어요. 증기. 알루미늄과 고산간 전이폭발이 있다. 그죠? 그래서 보증 알고라고 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응상폭발의 종류. 맞습니까? 자, 그리고 기상폭발의 종류에는 여기가 그쵸?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스 폭발 또는 산화 폭발 그리고 증기운 폭발 있고 맞습니까? 뭐 순서는 상관없지만 뭐 해, 무, 진. 근데 얘네들이 다 뭘로 시작하는 애들이에요? 분자로 시작하는 애들입니다. 분해, 분무, 분진. 맞습니까? 자, 응상폭발과 기상폭발로 이해를 한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시험 문제에 이제 응상과 기상에 대한 게 나올 수도 있고 물리적과 화학적에 대한 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구분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갔을 때 응상과 물리적을 그냥 같이 보시면 되고 기상과 화학적을 그냥 같이 보시면 된다. 크게 혼동이 되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한 번 더 보시면서 분류에 대한 것과 어떤 대표적인 물질들 한 번씩 더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응상폭발에 가보면 조금 더 자세한 것들 이제 보통 응상폭발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고체나 액체 상태의 폭발을 얘기하고 화염을 동반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일러 증기폭발이라는 게 있다. 맞습니까? 자, 이건 보일러 쪽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포화수를 저장하고 있는 용기가 일부분이 열리면 내압이 급속히 하락되면서 안에 있던 게 끌어넘치는 거예요. 급속히 기화하면서 증기압이 급상승하여 용기가 파괴된다. 결국 마지막에 갔을 때 용기가 파괴된다라는 말이 보일 거예요. 그죠? 자, 수증기 폭발은 뭡니까? 수증기죠. 이것도 수증기. 요거는 이제 뜨거운 금속을 내가 물에다 넣는 거죠. 뜨거운 금속을 물에다 넣는다면 그 뜨거운 금속이 물을 어떻게 하면서? 끓게 하면서 그 자체 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수증기로 변하면서 폭발적으로 어떻게 보면 상변화에 의한 폭발이다라고 나와 있죠. 그죠? 맞습니까? 자, 디귿번에 가보면 액화가스 증기폭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액화가스 증기폭발은 LPG나 LNG 같은 게 이제 물 위에 샜을 때 폭발적인 기화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또 폭발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액화가스 증기폭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알루미늄 전선 폭발은 알루미늄 전선에 전류가 흘러 그게 이제 녹는 거죠. 그죠? 녹아서 그로 인해 폭발이 일어나는 거. 알루미늄 전선. 그리고 고산간 전이 폭발이라고 해가지고 요걸 이제 안티몬 같은 게 이런 형태를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블레비는 어차피 나중에 따로 봐야 돼요. 하셨죠? 과열업체 증기 폭발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기상 폭발의 종류. 뭐 전기는 지연성 가스 점화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화염을 동반하는 폭발이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여기 갔을 때 지연성 가스. 그러니까 지연성 가스라는 건 이제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보통 산소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 또는 조연성 가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점화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화염을 동반하는 폭발을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고, 자, 근데 이 조연성 가스,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 폭발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가 보면 이거 분해 폭발, 그죠? 나머지는 다 산소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내가 예전에 이 분해 폭발을 한번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계속 가스 폭발은 가스가 이제 산소와 만나서 폭발을 일으키는 거고, 분해 마찬가지 자기 분해성 고체가 분해하면서 폭발을 일으키는 걸 얘기하고, 분무 폭발은 뭐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미스트 형태로 뿌려주면 그 미스트 형태로 뿌려졌던 게 이제 착화하여 폭발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게 액체지만 미세한 액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로 볼 수 있다? 기상폭발로 볼 수 있다. 미세한 액체이기 때문에 기상폭발로 볼 수 있다. 자, 분무 폭발이죠. 분무. 여기 갔을 때 분무 폭발. 두 개가 들어갔네요. 자, 리을번 볼게요.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거 똑같은 내용. 제가 만들 때 하나 더 밀린 거고, 이거 리을번. 분지는 뭐예요? 미세한 고체죠. 이거는 미세한 고체이기 때문에 미세한 고체가 부유한 상태에서 뻥 하고 터진다 그랬죠. 얘를 우리가 무슨 폭발이라고 한다? 분진 폭발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미세한 고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응상이 아니고 어디에다가 기상 쪽에 포함을 시킨다.
자, 증기윤 폭발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대량의 가연성 가스나 기화하기 쉬운 가연성 액체가 유출하여 공기가 혼합해서 가연성 혼합기체를 형성하고 착화원에 의해 폭발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개방계에서 이제 폭발을 우리가 증기윤 폭발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이제 볼 건데 분진 폭발부터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분진 폭발은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부유 상태, 무조건 이게 있어야 돼. 부유 상태인 가연성 분진에, 그죠? 자, 점화원이 가해지면 주위 공기와 혼합하면서 폭발을 하는 현상을 얘기한다. 자, 조건에 가보면 폭발 범위 내에 분진 농도가 있어야 된다. 폭발 범위 내 분진 농도가 있어야 되고 최소 발화 에너지 이상이 있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에너지를 줬을 때 이제 얘가 이제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에너지만큼은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류 교반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층류 교반보다는 우리가 막 섞이는 난류 교반 형태의 어떻게 보면 유동 상태에서 분진 폭발이 일어날 수 있고, 분진 폭발은 특이한 게 이게 가능하다라고 있습니다. 연쇄 폭발이 일어난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불완전 연소로 일산화탄소가 발생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자, 영양 인자에 가보면 화학적 성질과 조성, 입자 크기, 수분 함량, 난류 형성, 압력이나 온도, 자, 이런 것들이 뭐를 줄 수 있다? 우리가 분진 폭발에 영향을 줄 수가 있더라라고 나와 있고요. 자, 메커니즘 가보면 분진이 처음에 쌓입니다. 퇴적을 하죠. 근데 이렇게 가만히 쌓여 있는 상태에서 절대 분진 폭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 비산을 해야 돼요. 위로 떠야 돼요. 그래서 구름을 형성을 하고 분진운이라는 걸 형성을 하고 얘네들이 이제 하나하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화원과 만나서 터지는 거죠. 근데 일부가 터지면 이 폭발력에 의해 여기 있는 분진운에도 폭발이 일어나고 여기 있는 분진운에도 폭발이 일어나고, 그죠? 그래서 연쇄 폭발이 가능한 폭발을 우리가 분진 폭발이라고 얘기하기도 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가스 폭발과 분진 폭발을 비교해 보면 분진 폭발 같은 경우가 연소 속도와 초기 폭발 압력은 작아요. 가스 폭발보다. 근데 오른쪽에 갔을 때 연소 지속 시간이라던가 발생 에너지 및 파괴력, 요건 연쇄 폭발에 의해서 이게 훨씬 더 어떻다? 분진 폭발 쪽이 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됐고요. 분진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밀가루, 옥수수, 뭐 설탕 이런 것들에서도 분진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었고, 분진 폭발을 일으키지 않는 물질들이 이런 게 있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가보면 뭐가 나와요? 이제 블레비가 나와요. 블레비. 그쵸? 요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응상폭발, 물리적 폭발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블레비는 우리가 다른 말로 과열 액체 증기 폭발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과열 액체 증기 폭발 현상인 블레비는 비등액체 팽창 증기 폭발로 용기 내에 액체가 비등하고 증기가 팽창하면서 폭발을 일으키는 현상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연성 액화가스 탱크 주위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기상부 탱크 강판이 국부 가열되어 그 부분의 강도가 약해지면, 그죠? 강도가 약해지면 탱크가 파열이 되고, 이때 내부에 가열된 액화가스는 급속한 상변화를 수반하면서 폭발하는 현상을 얘기한다. 뻥하고 터지는 현상을 얘기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물리적 폭발이 뭘로 이어질 수 있다? 화학적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보시고, 물리적 폭발이 맞는데 이어서 뭘로 나갈 수 있다? 화학적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블레비 규모는 안에 있는 액화가스의 기화량과 탱크 내부의 위험물 양에서도 그 폭발력이 조금 차이가 있더라라는 것도 하나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블레비는 왜 일어나는 거냐면, 아니 결국은 외부에 불이 났을 때 내부에 뭐가 오른다? 에곤이 상승한다 그랬습니다. 내부에 에곤이 상승해요. 그렇죠? 에곤이 상승하면 이 재료가 어떻게 된다? 여기가 찢어져요. 일부가 찢어집니다. 일부가 찢어지면서, 그죠? 우리가 얘를 에곤 상승이라고 얘기하고, 요 일부가 찢어지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연성 파괴라고 한다.
그럼 안에 있던 요 액화가스가 순식간에 기화를 하면서 안쪽에서 충격을 줍니다. 그죠? 급격한 기화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얘를 액격현상이라고 하는 거고, 이 데미지가 모여서 결국 마지막에 갔을 때 이 탱크가 어떻게 되더라? 터지더라.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취성파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정도 여러분들 정리 정도 해주시고, 자, 방지 대책은 탱크 내 압력을 감압한대요. 그쵸? 그리고 방액제를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폭발 방지 장치를 아예 설치하거나 또는 탱크 안에 열이 들어가지 않게 한다. 왜냐면 에곤이 상승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용기가 터지지 않게 내압 강도를 유지해 주래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뭐가 될 수 있다? 방지책이 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우리가 증기훈 폭발이라는 걸 또 얘기했을 때, 자, 증기훈 폭발은 다량의 가연성 가스가 대기 중에 유출이 되어 공기와 혼합하면서 폭발하는 걸 얘기한다. 이걸 우리가 화학적 폭발의 종류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했죠. 자, 근데 이 블레비와 증기훈 폭발의 딱 공통점. 블레비는 일단 물리적 폭발이고 증기훈 폭발은 화학적 폭발입니다. 또 블레비는 우리가 봤을 때 보통은 이제 밀폐계 쪽에서 일어나는 폭발이고, 증기훈 폭발은 밀폐계가 아니고 어디? 개방계 쪽에서 일어나는 폭발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같을 수는 없지만 요 점은 같다. 액화가스 탱크에서 발생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같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쵸? 자, 블레비와 UVC 비교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블레비는 우리가 과열액체 증기폭발, 물리적 폭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UVC는 자유공간 증기유 폭발, 그리고 얘는 화학적 폭발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두 개는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두 개의 이제 공통점은 요거라는 거죠. 그리고 얘는 뭐예요? 방지책 얘기하는 겁니다. 탱크 내 압력을 감압한다던가 방액제를 경사지게 설치를 한다. 또는 가연성 가스를 유출을 방지하거나 가스 누설 경보 장치를 설치하면 우리는 UVC를 막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자, 파이어볼은 어차피 이것도 화학적 폭발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블레비에 이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파이어볼, 그리고 UVC, 그쵸? VC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파이어볼은 하나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버섯 모양이라는 걸 포인트로 잘 보셔라. 그죠? 버섯 화염 모양이라는 걸 잘 보셔라 라는 거. 자, 다음 이제 폭염과 폭갱입니다. 뭐 폭염과 폭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폭염은 가장 일반적인 화염 전파고, 자, 여기는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그죠? 대부분이 폭염에 해당을 하지만 이 폭염이 조금 더 중첩이 되고 조금 더 이제 피해가 심해지면 어디로 가는 거? 이제 폭갱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자,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건 요 전파 속도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폭염이라는 건 아음속 형태를 나타내고 폭갱이라는 건 초음속 형태를 나타낸다. 자, 폭발 압력이 폭염은 초기 압력의 10배 이하로 나타나고 폭갱은 초기 압력 10배 이상으로 나타나고, 충격파 발생은 자, 이거 잘 보시라 그랬죠. 없다. 여기는 발생을 한다. 그래서 여기는 충격파 자체가 열 전파를 하고, 여기는 그렇지 않다. 어떤 물질 자체의 열 전달, 그죠? 전도 대류 복사라던가 또는 물질 자체의 전달 속도, 분자 확산에 영향을 받더라. 자, 연속성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온도나 압력이나 밀도가 여기 연속적으로 나타납니다. 폭염은. 근데 여기는 불연속적으로 나타난다. 폭염은 뭘로 전이가 가능하다? 폭갱으로 전이가 가능합니다. 그죠? 이런 특징들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다음 폭갱 유도거리.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정상 연소가 있었을 때 요게 이제 폭갱까지 어떻게 보면은 바뀔 수 있는 발전할 때까지의 거리를 얘기하는데, 짧아지는 조건, 이 위험해지는 조건, 폭염과 폭갱 사이의 거리가 짧다라는 건 그만큼 전이가 빠르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연소 속도가 크면 유도거리가 짧아진다, 즉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압력이 높을수록 짧아진다라고 되어 있고, 이물질이 있을 경우도 짧아진다. 자, 이물질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관지름이 작다. 똑같은 말이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었고, 점화원 에너지가 클수록 폭갱 유도거리가 또 어떻게 된다? 짧아진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폭발 등급과 안전 간격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여러분들 안전 간격을 뭐 화염 일주 한 개의 틈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얘를 이제 우리가 실험을 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틈새를 만들어서 이 폭발력이 바깥쪽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이제 하는 건데, 뭐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지만 요 제일 위험한 거.
아이수 정도 또는 뭐 2등급까지 에서까지 알고 계셔도 좋다. 1등급보다 요 위험한 거 2개 정도 2등급과 3등급을 알아두시는 게 좋다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고, 방폭은 뭐 이미 시험 문제가 이제 최근에 출제가 됐었으니까 방폭도 한번 보셔라. 그래서 내압 방폭은 용기가 견디는 거다. 용기 자체가 폭발 압력에 견딘다. 자, 유입 방폭은 점화원을 어디 속에 잠기게 하는 거야? 기름 속에 잠기게 하는 거죠. 그죠? 압력 방폭은 그 안에다가 뭐를 넣어 놓는 거예요? 불활성 가스를 넣어 놓는 겁니다. 그죠? 안전 증 방폭 구조는 요거는 점화원이 될 만한, 그쵸? 운전 중에 점화원이 될 만한 애를 어떻게 보면은 안전하게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고, 본질 안전은 이렇게 점화원이 될, 그죠? 운전할 때 점화원이 될 만한 애도 막아주고 사고가 났을 때도 막아주는 거, 그죠? 그러니까 정말 안전한 거죠. 정상시에도 사고시에도 정말 안전하게 막아줄 수 있는 거 얘기하는 거고, 자, 위험 장소의 구분 3가지가 있습니다. 쫀 제로, 쫀 원, 쫀 투가 있는데, 쫀 제로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위험 분위기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 쫀 제로는. 쫀 원은 간헐적인 위험 분위기라고 해가지고 연간 10시간에서 1000시간, 여긴 1000시간 이상, 10시간에서 1000시간, 여기는 0.1에서 10시간 요 정도 되어 있어요. 그죠? 자, 다음 이제 저희가 이제 화재 이론을 조금 했어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화재에 대한 정의 한번 읽어보시고요. 원인 한번 읽어보십시오. 부주의가 가장 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소화 적응성에 따른 분류는 A급부터 어디까지? K급까지 일반, 유류, 전기, 금속, 주방 순으로 가고 백황, 청모 순으로 간다라고 했고, 일반 화재와 유류 화재와 또 여기 갔을 때 전기 화재, 금속 화재, 주방 화재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짧게 제가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지난주에 정리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쭉 읽어보시면서 한 번 더 복습해보시고, 뒤에다 테스트 넣어놨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그래서 테스트 자료 같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복습해보시고 여기에 관련된 문제들 한번 풀어보시면서 지난주에 대한 복습 강의를 이렇게 해서 제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복습 강의를 이렇게 마치고, 자, 조금 쉬었다가 저희 본 강의 한번 이번 주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